해리가 된다거나 뼈가 융해가 되면서 조금씩 유격이 생기는 거죠. 무릎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 강직이 생겼는데 제대로 좀 풀지를 못하시거나 최악의 적이라고 제가 보는데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게 뼈를 다듬고 거기에 틀을 맞춰서 말 그대로 인공관절을 집어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출혈이나 관절 강직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난 이후에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제일 흔한 건 감염이 되겠죠. 그 인공관절 부분에는 마이크로필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형성을 잘 합니다. 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감염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술 후 5일에서 뭐 한 2주 정도만 지나도 감염 유연도는 확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겠고요. 그리고 그 부착물이 해리가 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시멘트하고 그 뼈 부분하고 그 인공관절 부분하고 부착을 시켜두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리가 된다거나 뼈가 융해가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딱 붙어있지 않고 조금씩 유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재수술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흔하진 않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그런 유리라거나 만성염증이라거나 감염이 보이지 않는데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릎 주변에 근육이나 인대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 강직이 생겼는데 제대로 좀 풀지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수술 후 합병증이나 이식물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주변에 관절 강직이 심한 경우 내지는 근육이 약해졌다, 이런 흔히 보일 수 있는 재활의 부재로 인한 통증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다시 한번 또 시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릎이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린다거나 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수술하고 뭐 만성적인 염증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드실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없애고, 필요한 경우에 아주 드물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관절 강직이 아주 심해지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관절 억지로 좀 늘려드리는 마취하 재활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통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계속 아프다 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통증은 조금씩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식물은 과거에는 10년, 15년까지 뭐 이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래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저희 논문에서도 조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식물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고요. 금속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속과 금속 사이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도 인공 연골이라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마모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는 뼈하고 그 금속 이식물 사이에 유격이 생긴다거나 골융해가 발생하면서 이식물이 해리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인공 연골만 마모가 된 상태다 하면 인공 연골만 교체하는 수술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식물하고 뼈 사이에 유격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식물만 다시 바꿔주는 재수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최근에는 로봇 인공관절을 통해서도 재수술도 진행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수술에 대해서는 과거에 재수술하면은 정말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겠구나 하는 그런 선입견은 좀 버리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재수술은 피해야 하니까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무릎에 압력이 올라가는 자세가 결국은 관절을 탈락시키거나 관절의 마모를 유발하는 데가 나쁘게 작용을 하기 쉽기 때문에, 무릎 후 이후에 통증이 전혀 없고 아주 일상생활 잘 하신다 그래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거나 무릎에 무리가 되는 활동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잘 됐고 잘 지냈는데 고령이시다 보니까 또 다른 질병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시면 근육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통증만 좀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운동은 계속 하시라고, 특히나 물에서 걷는 운동이라거나 평지 걷는 운동은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이제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 비만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협진을 많이 합니다. 최악의 적이라고 제가 보는데 체중 자체가 뭐 다른 질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운동량 부족이거나 식습관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근육도 빠지게 마련이고 체중이 늘면서 무릎에 부하가 많이 생기고 관절에 압력이 올라가고 부하라거나 이런 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체중 조절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쓸 수 있겠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 환자분들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면 하세요? 거의 안 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번 이렇게 좀 방문을 하시도록 해서 저희가 좀 체크도 해보고 운동하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확인하고 뭐 사실은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보조기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건 아직 뭐 개발 중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귀찮으셔도 저희가 자주 오시라고 합니다. 제가 잔소리 해야 되니까 자주 오셔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치료한다거나 허리에 내려오는 신경이 문제가 됐는데 계속 무릎에서만 찾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으니까 수술 후에는 의사랑 친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주 오시도록 해서 자주 뵙고 어떻게 하시는지 체크를 하다 보면은 조금씩 좋아지시는 걸 좀 자주 보게 됩니다.